만년 2위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1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말았어요. 2위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요. 타이어 분야에서 국내 매출 1위 그리고 세계 매출로는 7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게 뭐 넥센 타이어도 있고 뭐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 맞다. 예. 국내 2위, 3위인 금호와 넥센도 각각 세계에서 15위, 17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사실 엄청난 거죠. 아무튼 타이어 시장이 한국, 금호, 넥센까지 해서 세 개사가 나눠먹는 시장이거든요. 3사 점유율이 90% 내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통신 3사가 통신시장 나눠먹는 급의 과점이거든요. 특히 한국 타이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의 한 30%에서 40%를 잡아먹는 공용기업입니다. 이게 통신 3사급이라고 하니까 이게 체감이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세계 랭킹은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브랜드 평판 지수를 보면 금호 타이어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금호 타이어가 토트넘 하스퍼를 스폰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 보면은 금호 타이어가 이제 전광판 떴을 때 맞아요. 떠요. 그때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매출 규모나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아직 금호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를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한국 타이어가 이제 매출 기준 세계 7위, 이게 진짜 대단한 성적인데 제가 그래서 세계 7위가 뭔지를 좀 찾아봤어요. 다른 업종에서. 24년도 1월에서 4월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이 세계 7위고요. 그리고 23년도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수가 세계 7위. 현대차 순위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세계 7위가 새삼 어떤 위치인지 감이 좀 오긴 오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과점 산업인 걸 보면은 진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나 봐요. 이게 초기 자본이랑 뭐 연구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진입할 수는 없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부 허가 사업도 아니거든요. 앞서 우리가 통신 3사의 점유율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통신 3사는 사실 허가 산업이거든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타이어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는 일단 막대한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입니다. 제조 공정상 대규모 면적의 공장 부지도 필요하고요. 특히 타이어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안전 검증을 위한 연구 개발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소위 말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산업까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승차감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요. 승차감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소음이나 브레이크 성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고 회전 저항 등 극소화해서 연비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정성은 뭐 당연한 거고 뭐 승차감까지도 해야 되니까 다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개발비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네요. 과장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빵 가끔 잘 먹죠. 네. 그 식빵이나 베이글 같은 거는 그 이제 강력분을 써요. 좀 쫄깃쫄깃한 거 만들 때는 강력분을 써야 된다 그러거든요. 케이크를 만들 때는 뭘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네. 강력분을 씁니다. 이건 좀 더 폭신폭신한 식감이 돼요. 그래서 케이크 만들 때 강력분을 쓰면 케이크가 쫄깃쫄깃해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이어 때문에 이 얘기하시면 저도 갑자기 빵 얘기하셔가지고. 빌드업이 좀 강했나요? 네. 원하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왜 까만지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타이어는 당연히 까만 줄 알고 있었는데. 생고무는 원래 검정색이 아니에요. 하얀색 또는 이제 노란색을 띠거든요. 근데 타이어를 만들 때 임세용 잉크에 사용되는 카본 블랙이라는 물질을 넣습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타이어 강도를 높이고 또 접지력 같은 걸 좋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전부 검정색을 띠고 있는 거고요. 이제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 재료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유리로 치면 이제 프랩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재료가 다 모인 거군요. 이제 모인 겁니다. 네. 도넛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크리스피 크림 같은 거 가면 이제 우르르 튀기잖아요. 기름에 막 넣고. 저 타이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질 않고요. 찜통 하나씩 넣어요. 굳이 따지면 붕어빵이랑 비슷합니다. 재료를 다 넣고 하나씩 굽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구워내야 돼요. 그래서 도넛처럼 한 번에 넣고 튀기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컴팩트한 장비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굉장히 넓은 부지랑 넓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고무의 가공 특성상 전체 공정을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자동화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타이어 얘기하는데 배가 왜 고파지는 건지 김이 모락모락 났죠? 붓고 찌고 막 얼핏 들으면 진짜 요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그리고 또 공정 들어보니까 꽤 단계도 있고 노하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산업이면은 아무래도 이게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가 뭐 좀 소위 해먹는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켓쉐어 부분에서. 1위는 한국 타이어, 2위는 금호 타이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금호 타이어는 어떻게든 한국 타이어를 넘어보려고 줄곧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차 타이어 시장이 빵 텄네요. 그렇게 되면은 2위인 금호 타이어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결과론적으로는 악재에 가까워요. 전기차 타이어 시장에서도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타이어가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년 2위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어요. 2위 입장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거 완전.
우선 대략적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타이어는 23년도 연결 매출 기준으로 8조 9천억 원, 거의 뭐 9조를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은 6.5%, 영업이익 88.1% 증가해서 창립 이래 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금호타이어도 나쁘지 않아요.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4조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4,10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1,670% 정도 되네요. 작년 실적들이 왜 이렇게 좋았나요? 전기차 시대의 흐름을 잘 탔다고 봐야 돼요. 특히 한국타이어가 이 시대의 훈풍을 아주 잘 탔다고 봐야 되는데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0년도에 한 200만 대 정도였는데 23년도엔 1,400만 대로, 그러니까 7배가 증가를 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 타이어는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뭐 한 30% 정도가 비싸요. 비싼 타이어로 쳐줍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도 더 짧아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팩터들이죠. 따라서 한국타이어는 올해 매출도 순항할 것으로 보여져요.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 보면 벌써 작년에 2배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나머지 분기의 실적이 어떨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호타이어는 좀 어떤가요? 금호타이어도 뭐 당연히 전기차의 훈풍을 잘 탄 건데요. 그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한국타이어랑 다른 팩터들이 있어요. 일단은 물류비 같은 이제 수익성 악재를 좀 해소했다는 평가들이 있고요.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고정비가 이제 제조 원가에 배부되는 단위당 원가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3분기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 원가랑 판매 관리비를 더한 거 대비 이제 매출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 원가율이 90.2%,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9.6%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원가율이 하락을 한 걸로 확인이 돼요. 그 작년 하반기 주요 완성차 업체가 신차를 대거 출시한 걸 고려하면 작년 3분기 공장 가동률이 그냥 100%, 거의 100%에 가까웠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고무원 산지랑 가까우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싼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부분들이 이게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일단 고정비를 보시려면은 유형자산 주석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22년도랑 23년도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요. 앞에 우리가 대규모 장치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연도에서 감가상각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연결 기준으로 22년도에 2,300억, 23년도에 2,400억. 그게 거의 뭐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면 매출은 22년도에 3.5조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4조가 넘어섰거든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여기 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던 건 베트남 법인 매출이 3천억에서 4,800억으로 한 1,800억 늘어났고 한국 법인도 원래 한 2.8조 원 매출에서 3조 원가량으로 매출이 한 2천억 늘어났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매출이랑 연동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냥 깔고 가는 비용이거든요. 고정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 실적이 개선되는 연도에는 갑자기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곤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023년에 두 회사 영업이익률이 한국타이어가 14.9%, 금호타이어가 10.2%거든요. 이게 보면은 50%만큼 정도가 이제 한국타이어가 이익률이 높은 건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조금 슬프고 한국타이어 입장에서는 좀 이제 우월한 건데 한국타이어가 소위 비싼 제품을 좀 더 많이 팔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조금 더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8인치 이상 타이어 판매 비중이 4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신차 타이어 매출이 한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큰 타이어 그리고 전기차용 타이어가 모두 수익성이 좋은 타이어. 같은 고무가 들어가도 좀 더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둘 다 타이어 업계에서는 하이테크 상품으로 쳐주고 왜 생각해보더라도 같은 반도체 팔더라도 최신형 그리고 가장 높은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게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타이어도 똑같아요. 반면에 금호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만큼 높은 사양의 타이어 매출이 조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전기차 시대가 확실히 타이어 업황에는 많은 변수를 가져오게 된 건가요? 사실 타이어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성숙기 시장이었어요. 매출이 뭐 꺾이지도 않지만 뭐 크게 상승할 것도 없는 시장이었는데 전기차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변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분들은 다들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익성 높은 전기차 타이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회사 입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한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매년 16%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32년에는 전기차 타이어 시장이 약 286조 원 정도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6조 원이요? 눈독 들만 하죠. 눈독 들만 하네요, 이거 진짜. 네,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눈독 들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되게 무겁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한 400kg에서 50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많이 무겁네요. 그만큼을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압력을 버텨줄 수 있는 하이테크 타이어가 필요함과 동시에 교체 주기는 더 빨라져요. 그리고 무겁고 출력이 높은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보강제를 넣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높은 고수익 제품이 됩니다. 실제로 타이어 3사의 주요 타이어 가격을 보면 전기차용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비싸요. 그러면서 교체 주기는 빨라졌으니까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팩터들이죠. 그럼 전기차에 내연기관 일반 차 타이어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오늘 분석 대상 회사 중에 한 곳에 계신 실무자분께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 네. 그 마포구에서 두 아이 키우고 계신 이제 구차장님
마포구님이란 분이 계신데 아니 마포구에서 두 아이 키우고 있는 디테일을 갑자기 예, 구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고 합니다. 끼면 낄 수는 있을 거래요. 끼면 낄 수는 있는데 전기차의 무게가 내연기관차랑 너무 달라요. 순간 가속력도 훨씬 좋고 무거운데 급정거, 급가속도 되는 타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좀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좋지 않은 업무 환경이에요. 예전 직장에서 안 그랬는데 너무 빡세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직원으로는 이게 못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버텨줄 수 있는 탱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가 평균 20% 정도가 빨라진다고 하고 열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타이어 교체 주기만 더 빨라지게 되고요,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기존 타이어가 버텨주는 한계 스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전용 타이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 회사에서 뭐 전기차 타이어 그렇게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타이어 업계 분들이랑 나름 좋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스트할 때 스펙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타이어는 앞서서 말씀드린 세계 최초 전기차 전용 풀 라인업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중심으로 계속 이제 영업을 해나가고 있고요. 친환경 상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요. 친환경 원료를 한 45% 정도를 적용한 양산용 제품, 또 한 70% 정도를 적용한 이제 컨셉 제품도 개발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2023년도 한국 타이어 연구 개발비가 한 2천억 원대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24년도는 거의 뭐 3천억에 이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3천억이면 진짜 사활을 걸고 뭐 신제품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금호 타이어도 살펴봤는데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인 이노비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소음, 고효율을 홍보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의 목표는 앞으로 세계 순위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뭐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인터뷰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앞으로 금호 타이어도 전기차 타이어 개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왜 목표가 이게 글로벌 5위인가요? 이게 제 생각에 지나치게 명확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왜 5위일까를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유는 못 찾았는데 그 굳이 추정을 해보자면 몇 년 전까지 한국 타이어 세계 순위가 6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넘어서겠다. 한국 타이어만큼은 넘어서겠다라는 목표가 아니실까 이게 싶습니다. 국내 1위만큼은 꼭 넘어보겠다 마음가짐이 약간 드러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지만 뭐 어디까지나 저희의 자의적 해석이니까.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두 회사의 이런 노력이 연구개발비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미래의 연구개발비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겠지만 최근 3개년도를 놓고 보더라도 연구개발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기차 타이어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업계 탑이지만은 살짝쿵 벽이 있는 두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얘기 듣다 보면은 이제 바이오로 시대가 전기차라는 대격변의 때를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호 타이어는 이제 한국 타이어 못 넘어서는 1위가 그대로 1위를 수성할지 아니면 뭐 2위가 이걸 엎어가지고 1위로 이제 다시 올라서게 될지 이걸 예측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 상황이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2위도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타이어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기차라고 해서 넘어서는 게 아주 쉬운 과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이게 승자 독식의 흐름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동반 성장의 흐름으로 가게 될 거고요. 즉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쏠쏠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건 매우 자명하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당분간은 매출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같이 성장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싸워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국내 탑2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